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HMM입니다. HMM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HMM 연매출 6조 4,133억원, 영업이익 9,808억원, 당기순이익 1,240억원, 1976년 유조선 세척의 운항을 시작으로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화물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운물류 기업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해운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1분기만 영업이익 1조를 찍은 HMM의 미래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해운산업의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이란 무엇일까요? 해운산업은 명칭 그대로 선박을 이용해서 사람 및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운송 비용이 4대 운송수단 중 가장 저렴하고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은 현재 국가 간 교역량의 90% 이상을 해운이 책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을 할 정도로 해운산업은 우리나라에게도 대무역을 위한 기반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의 연계 발전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런 해운산업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기에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 그리고 상당히 비탄력적인 해운의 공급입니다. 해운산업은 세계 교역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기가 활발하면 그 역시 돈방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거나 세계 교역량이 감소를 하면 그만큼 타격을 입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사상 최대 호황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글로벌 경기 침체 시기에는 부진과 적자를 면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방침이나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세계 경기 수준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또 막상 아이러니한 것은 막상 글로벌 호황기에 접어들어도 해운사업이 호황에 따른 수요를 오롯이 대응하지 못한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글로벌 경기황이 찾아와 해운 수요의 증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회사는 배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선정량을 늘려 글로벌 호황에 대응할 계획을 하죠. 하지만 배는 건조기간만 약 1, 2년이 소요가 되고 한 번 띄운 배는 보통 20년 내외로 장기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주문한 배가 도착한 2년 뒤를 보니 다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와서 신규 주문한 배는 할 일 없이 부둣가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현재 시점이 호황기여서 배를 신규 주문한다고 해도 배가 완성이 되는 1, 2년 뒤에는 막상 물동량이 하락하면은 놀고 있는 배 유지비나 건조비 모두 해운회사에게 손해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운 수요가 급증을 해도 해운회사들은 공격적으로 선정량이 대응할 수가 없고, 이런 특징으로 해운업의 운임 비용은 바쁠 때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는 특징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완벽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 시점을 예측해서 호황기를 미리 대비해 선정량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해운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배들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화물들을 규격화해서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석탄, 철광석, 곡물 등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운반하는 벌크선, 원유, 정유,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탱커선, LNG, LPG를 운반하는 가스선, 그리고 여객과 특수작업을 하는 기타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선박 성종 구성을 살펴보면 선박의 총톤수 GT 기준 탱커가 26%, 벌커가 35%, 컨테이너가 17%, 가스가 6%를 난타되고 있고요.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탱커가 18%, 벌커가 21%, 컨테이너가 11%, 가스가 9% 난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의 주인공의 HMM은 2020년을 기준으로 매출의 88%를 컨테이너선에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 5가지 선종 중에서 컨테이너 선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 텐데요. HMM이 영위하는 컨테이너선은 주로 전기선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기선 사업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비행기 여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항로, 일정, 운임 등에 따라서 화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서비스이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적정 수준의 선박을 유지해 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예측 가능한 운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운용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용 터미널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적 진입 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의 경우 작은 수의 선자가 과점 및 시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해운업의 경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APM, MSC, 포스코를 포함한 글로벌 상위 10개사의 시장 지배력이 6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슷한 시장 규모의 벌크의 상위 10개사 지배력이 16.8%, 탱커가 22.7%인 것을 고려한다면 컨테이너 해운업은 상위사들의 지배력이 훨씬 높죠. 그래서 높은 진입장벽과 시장의 질서는 다른 선박 산업에 비해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좋지 못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HMM의 실적을 보여드리면 매출은 올라가지만 돈은 단 한 채로도 벌지 못해요. 2016년 8,334억원 적자, 2017년 4,068억원 적자, 2018년 5,587억원 적자, 2019년 2,997억원의 적자를 연이어냅니다. 수년 동안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나름의 높은 진입장벽과 시장의 질서로 안정되어 있는 컨테이너 사업이지만 왜 HMM은 맥도 못 추리고 적자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는 바로 컨테이너선의 공급 과잉 때문인데요. 해운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서비스 차별화가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같은 운송 서비스일지라도 마일리지, 좌석 서비스, 하나마트 기내식까지 나름의 차별화 전략을 꾀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 선의 경우에는 같은 물건이 더욱 저렴하게 운송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경쟁사보다 운임을 하락시켜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죠. 이를 위해서 컨테이너선 기업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선박의 대형화였습니다. 선박이 커질수록 소화할 수 있는 화물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며 원가 절감을 이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해운 가격을 하락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차별화가 힘든 해운 산업의 특성상 컨테이너선 대형화 경쟁 확산은 선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선사들의 컨테이너 대형화는 오히려 컨테이너선의 공급 과잉을 부추기고 말고 과잉 공급은 지속적인 운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 운임을 종합하는 SCFI 지수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죠. 계속되는 운임료 감소와 회원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진 치킨 게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보더라도 화물 유치를 위해서 제작 깎아먹기의 사업을 지속하고 맙니다. 게다가 당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유가 상승은 해운업계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며 연속적인 실적 악화로 이어졌고 HMM 역시 이 상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왜 실적이 좋지 못했는지 알아봤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엔 옛날과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의 폭증으로 해운업 여파이 개선이 되며 HMM에게 반전을 기대해볼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만년 하락세를 유지하던 컨테이너 운송 종합지수 SCFI가 2009년 집계 이래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확산으로 인해 시작된 코로나의 종식과 중국 경제의 반등으로 원자재 수소 물량이 증가하고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초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예상보다 백신이 빨리 보급이 되었고 이에 따라 글로벌 물동량이 빠르게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백신 확산으로 미주 항로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3분기부터는 급격하게 증가세로 나타났고 유럽 역시 2020년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이 되어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8%로 회복을 했죠. 미주 항로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173만 TEU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3.3%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9년과 비교해봤을 때 교역량의 차이는 불과 0.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교역량이 증대만이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에 싣는 컨테이너가 부족한 우추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주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항만 최선과 물량의 급증으로 인해 아시아로 돌아오는 컨테이너 박스의 회항 기간이 길어지면서 컨테이너 박스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배로 컨테이너를 항만에다 실어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컨테이너가 미국의 주요 도시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인터모더 볼륨을 통해서 간접 파악해본 미주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 36주차부터는 전년 수준 역전하기 시작하면서 성수기가 지난 12월에도 증가세가 지속이 되었죠. 즉 단기간 내 몰린 컨테이너 수요 역시 고질적인 항만 정책에 이바지하며 컨테이너 운임료가 폭증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작년부터 시작된 이런 컨테이너 사업의 초호황과 운임료의 급등으로 HMM의 실적 역시 단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9,808억 원, 약 1조를 벌어들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던 한국의 해운 산업이 다시 한번 길을 펼 순간이 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아직 멈추지 않은 것은 HMM이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1분기 발표한 실적은 매출 2조 4,280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1조 193억 원으로 한 분기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번 수입을 모두 다 벌어내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1년 동안 번 수익을 지금 3달 만에 벌어들이는 쾌거를 올린 것인데요. 그리고 이 같은 실적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이같이 HMM의 실적이 반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SCFI 지수가 이미 4배 이상 상승하고 주요 항만들의 병복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운임료 상승이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침체를 겪었던 교역량이 일순간에 폭발하고 그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어 있던 글로벌 투자들이 전개가 되며 적어도 2022년까지 화랑이 예상되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HMM은 더 이상 끌어올 컨테이너 선이 없어 다목적선까지 끌어 임시 선박으로 활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 5년 동안 눈물 흘리며 버텼던 지난 적자들을 한 번에 갚고 있는 것이죠. 현재도 미주 노선의 회복으로 시작된 이 같은 물동량 폭증은 이제는 전 노선으로 확대가 되어서 적어도 2022년까지는 컨테이너선 사업의 화랑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해운산업은 IT, 테크와 같은 성장 주도주가 아니란 점입니다. 글로벌 경기에 따라 실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일시적인 호재로 단비를 맞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세계 상 10개사가 점유율을 70%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실적을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을 따라잡아야 하죠. 하지만 현재 한국의 해운산업이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글로벌 해운사와의 경쟁을 위해서 고부가 가치 초대형 선박 확보의 투자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운업은 대무역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교도방 산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HMM의 해운사업 슈퍼사이클로 인한 고성장은 그런 투자를 위해서 잠시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하나의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MM이 지금 걷고 있는 이 단비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글로벌 컨테이너사
글로벌 회원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급변치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